군용 클래스 군용쌤입니다. 제가 2학년 수업에서 5개 주제를 뽑았습니다. 이 5개 주제는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어쩌면 가장 핵심 내용이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뽑았는데, 어쨌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이를 글로써 표현하는 활동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의 창의력 그리고 여러가지 주제를 융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구석기와 신석기를 비교해서 이를 통한 신석기 혁명을 5줄 내외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석기와 신석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과서는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뭐 간단합니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먼저 비교하면 되겠죠.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동생활을 했고요. 사냥과 채집활동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비교 대상이 되겠죠. 반대로 신석기 시대는 간석기를 사용했고요. 정착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농경과 목축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석기 혁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종래 구석기 시대의 이동생활이 신석기 시대의 정착생활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정착생활로 가게 되었던 계기가 바로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었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살을 붙여서 5줄 정도로 만들면 훌륭한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를 충분히 비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당군의 건국 이야기에서 나타난 고조선 사회의 모습. 이거 사실 고조선의 역사, 고조선의 발전, 수많은 내용, 그리고 고조선의 문화 범위,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당군 신화를 통해서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추측해보자, 이런 내용을 제가 담았습니다. 이거 교과서는 39페이지에서 41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정확하게는 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삼국유사에 실린 당군의 건국 이야기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교과서에 그렇게 40페이지고, 다른 교과서를 사용한다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단군 신화라고 쳐보면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단군 신화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일단은 옛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자주 하늘 아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하여 구하였다라는 것은 특정 집단이 하늘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것은 홍익 인간의 이념이, 그리고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화를 거느리고 내려왔다는 것은 농경생활의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곰이 21일 동안 지켜 여자의 몸이 되었고 범은 참지 못하고 도망갔다라는 것은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곰과 환웅이 결혼을 했다는 것은 특정 부족과 토착 세력, 특정 지배 세력과 토착 세력이 결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환웅과 웅의 아들이 단군 왕검이었다라고 할 때, 단군 왕검에는 재정일치 사회, 제사와 정치를 모두 주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제가 다음 주제로 뽑았던 것은 소수리망과 근초고왕입니다. 소수리망은 무너져가는 고구려의 기틀을 마련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초고왕은 4세기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국왕이죠. 자, 그러면 근초고왕부터
제가 설명을 하자면 근초고왕은 왕이 부자 상속을 확립하여 왕권을 강화했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넓은 영토 확장을 시도합니다. 만의 세력을 통합해서 곡창지대를 확보하고 낙동강유역까지 진출해서 가야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또 심지어 북쪽의 고구려를 공격해서 황해도까지 진출합니다. 황해도까지. 이때 고국원왕이 전사합니다. 고구려 국왕이. 그리고 고구려는 위기에 빠집니다. 백제의 근초고왕에 의해서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백제가 강해지는 틈을 타서 고구려는 매우 힘이 약해지고 위기에 빠지죠. 이 외에도 근초고왕은 외교관계에도 힘을 기울여서 동진과 외교를 한다든지, 그리고 가야 외와 교류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을 시도한다든지, 교과서에 보면 중국 요서지방까지 진출했고 백제 외의 규수지방까지 교류를 확대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근초고왕의 업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소스리왕은 근초고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고국원왕 이후 무너져가는 고구려를 수습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리왕은 고구려의 중앙집권체제를 더욱더 강화했던 왕입니다. 어떻게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했는지 그 내용은 바로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했다는 거, 그리고 율령, 불교, 태학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신라의 왕호 변천과 신라 고품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라는 초기 발전이 늦었기 때문에 제가 국왕을 뒤로하고 신라의 왕호 변천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제가 주제를 뽑았는데, 신라의 첫 번째 왕호는 거서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차차웅, 세 번째는 이사금, 네 번째 마립간, 그리고 다섯 번째가 왕입니다. 자, 거서관이라는 뜻은 왕 또는 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박혁거세 시대 때부터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차차웅이라는 말은 정치와 제사를 담당한다는 재정일치 사회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용어고요. 남해왕 때부터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박혁거세 거서관, 남해 차차웅 이렇게 불렀겠죠. 자, 이사금은 연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연장자, 입금이라는 말입니다. 이가 많은 사람은 지혜롭다라는 데서 유래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리왕 때부터 흐레왕까지 이사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연장자라는 의미예요. 그랬다가 내무랑 때 오면 마리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마리간은 대군자, 최고의 우두머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리간은 내무랑 때부터 내물 마리간 때부터 소지 마리간 때까지 사용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지증왕 때 오면 이제 비로소 중국식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신라의 골품제라는 신분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골품제는 성골, 진골, 6두품에서 1두품에 이르는 골제와 두품제가 결합된 형태의 신분제도입니다. 이 골품제 같은 경우는 정치, 사회활동, 일상생활까지 제한을 받았다고 합니다. 관직 승진, 그러니까 내가 승진을 하려고 하는데 골품제에 따라서 승진을 했다고 하고요. 집의 규모라든지 술의 크기, 옷차림까지 이런 골품제와 연계가 되었다고 하죠. 이런 내용들을 교과서를 보고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장수왕과 진흥왕의 업적입니다. 3번 문제가 근초고왕, 즉 백제의 전성기를 물었다면 5번 문제는 장수왕, 즉 고구려의 전성기, 그리고 진흥왕, 즉 신라의 전성기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광개토대왕 때 넓은 영토 확장을 했습니다. 이 광개토대왕이 소슬망 때의 중앙집권 체제를 바탕으로 넓은 영토 확장을 했다면, 자, 이 장수왕 때 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추진합니다. 장수왕은 일단은 중국이 분열된 상황에서 중국의 남조, 북조와 교류를 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해서 남진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백제를 공격하고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했죠. 그러면서 나제 동맹으로 대항한 백제를 무너뜨리고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해서 계로왕이라는 백제의 왕을 붙잡아 죽였습니다. 이것은 고구원왕 때의 고구려의 복수를 결국 성공시켰다는 거죠. 자, 이런 장수왕의 업적은 충주 고구려비에 잘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 장수왕의 영토 확장, 물론 광개토대왕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영토 확장은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을 수립하게 만들었다는 거. 내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때 고구려가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고구려의 최전성기는 바로 장수왕이었다라고 살펴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신라의 최전성기는 진흥왕이었습니다. 진흥왕 또한 영토 확장을 하는데요. 이 영토 확장 전에 황룡사라는 것을 지어서 국력을 과시하고 화랑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제와 연합해서 이제 한강유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고구려가 약간 위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신라는 한강 상류를, 백제는 한강 하류를 가지는데 진흥왕은 이때 백제를 배신해서 한강 하류까지 차지하게 되는 기염을 토하죠. 그러면서 이제 신라는 본격적으로 중국과 연계되면서 본격적인 발전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대가야도 병합하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함흥평야까지 진출하고 이런 진흥왕의 업적이 4개의 순수비와 1개의 적성비, 그러니까 단양적성비, 황초령비, 마울령비, 그리고 북한산 순수비, 창녕, 척경비 이런 비석의 진흥왕의 업적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제가 핵심 내용 5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수행평가라든지 시험, 그리고 역사, 서술형, 활동 이런 것들에 자주 나오는 항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